쫙 이렇게 밟으면 차가 쫙 하고 나갑니다, 진짜.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감, 고속 영역에서의 불안감 없이 제어 가능한 부분. 이게 코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 경쟁 모델 어떤 모델도 따라오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인마이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현대 코나 1.6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나 가솔린이 고속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승차감은 어떤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코나 디젤 모델을 먼저 시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 구간에서의 리뷰가 1, 2, 3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번 영상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자, 벨트를 매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영상에서 이제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드렸고요. 연결이니까 이제 앞에서 한 얘기는 조금 제가 제외를 하고 고속 주행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속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80km에서 한 120km 정도 사이의 구간에서 어떠한 이 주행 특성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코나 가솔린 모델은요, 일단 그 주행 특성은 요 전에 이제 리뷰를 했던 디젤 모델하고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어떤 좀 코너링, 핸들링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가벼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팅을 좀 달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60kg 정도 무게가 더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벼움 때문에 조금 경쾌하게 이렇게 코너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세팅이 조금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승차감이 안 좋은 거는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똑같이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댐퍼 굉장히 딱딱하고요. 좀 많이 조여놓은 듯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예전에는 좀 이 독일계, 유럽계의 차들이 좀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모델, 일본 모델, 미국 모델들이 서스펜션이 좀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에 이렇게 좀 딱딱한 서스펜션이 유행을 하게 된 건지는 아마 독일 차들이 들어오면서 독일 차들이 승차감이 되게 딱딱해. 하지만 코너링 특성이라든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아. 이런 인식들 때문에 좀 딱딱한 차가 스포티하고 고급차, 좋은 차, 요런 인식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독일 차들의 경향을 보면요, 승차감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독일 차들은 꽤 쾌적한 승차감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코너링 특성이라든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승차감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승차감과 주행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전에는 좀 많이 무른 세팅을 하다가 이제 근래 몇 년 사이에 좀 이런 하드한 세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한 100km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가 주행을 하고 싶은데 코나라는 차량의 컨셉상 무슨 초고속 영역을 칼질하면서 다닐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디젤 모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0km 이렇게 좀 크루징을 하게 되면 얘 가솔린 모델도 똑같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상하 방식이 느껴지면서 잔진동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죠. 피로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인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장점도 있죠. 지금 조금 이제 가속감 있는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스포트 모드로 바꾸고, 그러면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얘가 한 1500rpm 언저리 있던 게 1500rpm 언저리로 좀 올라와요. 한 800에서 1000rpm 정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엑셀을 하면은
RPM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 이렇게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속 성능은요, 177마력이라는 그 수치가 뻔마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악셀링을 하면은 엔진 RPM이 도는 만큼 충분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70마력이라는 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을 하면은 차가 잘 나갑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속은 한 170까지는 무난하게 가속이 돼요. 170, 180까지도 좀 가속이 되는데 지금 여기 약간 내리막이라서 금방 올라왔는데 평지 기준으로 170 정도까지는 뭐 힘이 붙인다라는 느낌 없이 가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나 1.6 터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돼 있는 부분이고, 그 토니, 티볼리 이런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가속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반떼나 K3 대비도, 아반떼는 이제 123마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대비 굉장히 탁월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코나의 디젤을 1년 넘게 2만 킬로 이렇게 주행을 해봤잖아요, 제가. 디젤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 고속 영역에서 주는 이 가속 성능은 뭐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쫙 이렇게 밟으면 차가 쫙 하고 나갑니다, 진짜. 고속 영역에서의 코너도 뭐 안정감 있게 잘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도 뭐 큰 불안감 없이 잘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감, 고속 영역에서의 불안감 없이 제어 가능한 부분, 이게 코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 경쟁 모델 어떤 모델도 따라오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7단 DCT가 기어가 일단 물리고 나면은 굉장히 가속도 잘 되고 동력 손실률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킥다운에서는 변속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요. 큰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급격한 가속, 예를 들어서 80km에서 120km까지의 급격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러니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120km 정도에서 80km까지 브레이킹 했다가 다시 가속하면 RPM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속이 굉장히 느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저속 구간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80km 언저리에서 120km까지 가속. 자, 지금 110, 이제 120입니다. 그러니까는 차량의 출력을 생각을 했을 때 80에서 120km까지의 출력 가속이 생각보다 느려요. 생각처럼 빠르게 가속이 되지를 못하고, 그 이유가 이 7단 DCT가 풀 악셀을 한 상태에서는 한번 킥다운이 되고 나서 역시나 기어가 물리는 데까지 시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RPM만 치솟고 차가 안 나가고 있다가 하면서 나가는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고속 영역에서도 좀 뭐 스포츠성을 살려서 주행을 하기에는 이 7단 DCT가 역시나 또 받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코나 디젤이랑 똑같습니다. 7단 DCT 뭐 똑같은 걸 넣었으니까 그럼 매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70마력이라는 출력이 참 우수한 출력인데 그 출력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를 하지는 못해요.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고 좀 있다가 확 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제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독일계의 브랜드들하고 상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0년 전에 BMW 엔트리급 모델을 아직도 못 따라왔어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속 성능은 굉장히 우수해졌지만 그 가속, 그 파워를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눠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면 팍 튀어나가는 거. 그 중간 과정에 좀 이렇게 적절하게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라는 부면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자, 수동 모드로 놓으면 조금 나은데 가다가 내가 브레이킹을 하고 제가속을 하고 있을 때 RPM을 띄워놓을 수 있죠.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제가속이 바로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동 변속을 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성능 자체는 불만이 없어요. 고속 유형에서도 170km, 180km 내가 밟으면 밟는 만큼 차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안 나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나 하이 RPM을 쓸 때에 오는 그 이질감, 불쾌감 때문에 하이 RPM을 쓰는 게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가 빠릿빠릿하게 변속을 하지 못하는 로직도 문제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코나 1.6 가솔린 모델은요, 일단 장점으로는 170마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출력, 넘치는 출력. 요거는 경쟁 모델 어떤 모델도 티볼리든 뭐 스토닉이든 어떤 모델도 갖지 못하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죠? 120km 이상의 영역에서도 제어가 용이한 점, 크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내가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티볼리 같은 경우에 이 피칭 요인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120km가 넘어가면은. 티볼리 같은 모델 대비 막 그렇게 심한 피칭과 요인은 없다는 거. 고속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면요, 역시나 이 7단 DCT가 물리고 나서는 동력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루즈 연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 될 것이고, 자,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2,100만원, 2,200만원에 달하는 소형 SUV 엔트리 모델인데도 2,100만원 이상이 되는 이 높은 가격대. 2,100만원 이상이라 그러면은 아반떼 스포츠를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반떼 스포츠는 2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높은 가격은 일단 단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주행에서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 계속해서 이 진동과 떨림이 느껴진다는 거, 이 진동을 걸러주지 못하는 이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버벅거리는 이 7단 DCT가 좀 단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속주행에서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살려서 좀 주행을 하기에는 이 엔진의 리스폰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 RPM을 쓰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시간 30분 정도 제가 주행을 했고요. 100km 넘게 좀 운행을 했는데, 물론 조금 가혹 조건입니다. 한 80km, 90km에서 크루징한 시간이 좀 길지가 않은 가혹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연비는 당 8.5가 트립상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코나 디젤로 이렇게 비슷한 주행을 했을 때는 11에서 12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테스트를 했던 차량 중에서 연비가 좋기로 이제 소문난 아반떼라든가 K3도 역시 11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줬다면, 얘는 지금 8.5의 연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크루징을 했다면 한 9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혹 조건에서의 연비는 많이 떨어진다는 점. 이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8.5km라 그러면 좀 연비는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예. 물론 이거를 연비 주행을 하면 연비가 잘 나와요. RPM, 하이 RPM 안 쓰고 이렇게 에코 모드 놓고 살살 달리면 연비 10km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차의 특성이 170마력이라는 출력을 줬다면 서스펜션도 이렇게 세게 묶어놨으면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행을 한 겁니다. 저는 컨셉에 맞게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리터당 8.5km 연비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제 큰 단점이 되겠죠. 코나라는 차를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좀 가도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편안한 주행과 연비 위주의 세팅에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스포츠 성향으로 가고 싶은데, 스포츠 성향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승차감을 주고, 그 다음에 너무 떨어지는 연비가 나오고, 지금 현재 상태가 좀 과도기적이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면서 조금 의문은 조금 풀렸어요. 이게 디젤을 탔을 때는 너무 모호한데, 차는 너무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아닌데 서스펜션만 너무 묶어놨고, 이거 뭐 편하게 주행하기도 뭐하고 연비 위주의 주행을 하기도 뭐하고 스포츠 주행을 하기도 좀 뭐하다면, 코나 가솔린은 그래도 출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좀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소형 SUV로는 굉장히 스포츠한 주행의 컨셉을 맞춰놓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계의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좀 많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스포츠 성향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죠. 아반떼 스포츠, i30 N9, 벨로스터 N, 뭐 이런 이제 스포츠한 성향의 차량들이 몇 개 많이 나왔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차들이 스포츠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가속성도 뛰어나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어느 정도 코너링의 한계치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찬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포츠한 시도를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대가 이런 스포츠한 성향의 차량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승차감을 잃거나 연비를 잃거나 또는 리스폰스를 잃거나 하는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좀 모자르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사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격 리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성도에 비해서 가격은 좀 너무 아직까지는 좀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나 1.6 가솔린 모델 고속 주행에 대한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편에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 그리고 편의 사양에 대한 리뷰, 그리고 가격과 트림에 대한 리뷰, 이런 리뷰들이 계속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링크드카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링크드카가 굉장히 지금 2달 만에 조회수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구독자는 조회수와 시청 시간 대비 좀 많이 안 나와요. 물론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이겠지만, 제가 좀 이 구독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어필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을 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